방역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와 문의사항이 들어와서 오늘 한번 많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해충들을 잡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동정업계 모든 전문가들도 항상 응원하고 화이팅입니다. 저희의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며 항상 소통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증 1. 혹파리, 넌 도대체 누구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캡틴 연구원이 계속해서 정보를 찾다가 2023년 네이처에 투고된 논문을 인용하여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투고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고려대학교 한국곤충학 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강지연, 함다슬, 박성환, 황정미, 박선재, 백민정, 배현재 연구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나무 곰팡이 혹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줄여서 혹파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발생 연도는 2008년 송도에서 시작되었고 비교적 최근까지의 유전적 내용 및 여러 정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혹파리의 특성은 유충은 약 2주에서 3주, 성충의 수명은 3, 4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알에서 성충까지의 생성 기간은 온도, 습도, 최적의 환경 조건에서는 약 3에서 4주입니다. 아직 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캡틴 방충 방역이 최초 방역 후 20일 뒤에 2차 방역을 실시하고 개체수를 엄청나게 줄여 3차로는 저희가 쓰는 약품을 소분하여 오래 셀프로 방어할 수 있게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유일한 원인은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파티클 보드이며 유충과 성충의 서식 및 출현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티클 보드는 폐 목재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아파트 새 가구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파티클 보드는 자연 곰팡이 성장을 이용한 합성 건축 자재인 균사체 기반의 복합재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클 보드는 모든 곰팡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완전한 박멸은 방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수의 개체가 발견되어 성공적이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행 과제는 강력한 초기 개체수 진화와 공간 사용자와 방역 전문가의 협업으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한글로 정보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혹파리의 지속적인 발생이 보고되었음에도 혹파리의 생태학적 특성, 기원, 확산 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에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작은 혹파리의 목재 교육 및 운송 등 인위적 활동을 통해 최근에 정착된 침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종의 성공적인 침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알려진 모든 발병과 혹파리 서식지의 원인인 파티클 보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목재 재료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소수의 개체로 구성된 혹파리의 여러 개체군은 지난 수십 년간 원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성생식 또는 자가수정 생식 방식을 통해 감소된 진화 잠재력 생식의 적합성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유전적 다양한 수준에 관계없이 이 종에서 무성생식이 가능하다면 혹파리는 성공적인 침입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혹파리 유충과 성충은 발병 집단의 파티클 보드 내에 곰팡이가 풍부한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본 연구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2018년에 출현한 파티클 보드를 수집하여 아무런 처리 없이 별도 상자를 담아 1년간 실온을 보관하였습니다. 혹파리는 파티클 보드 위에 유충이나 알로 생존할 수 있었으며 1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어 혹파리의 높은 지속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혹파리가 파티클 보드에서 생존하는 놀라운 능력은 지난 12년 동안 혹파리가 산발적으로 출현한 이유와 체력 감소로 인한 개체수 감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초기 개체군의 높은 유전적 다양성, 잠재적인 무성생식 능력이 결합되어 이 곤충이 성공적인 침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위적 활동을 통해 침입종의 성공적인 침입과 그에 따른 확산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 혹파리가 지속 가능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논문을 인용한 혹파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혹파리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통해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증 2. 그래서 혹파리 어떤 원리로 방역을 하는 거니? 해충 방역 중에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 방법으로는 내부 물품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온도, 습도, 환경 변화를 통해 최대한 해충의 먹이원 제거와 즉각적인 개체수 감소를 최대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역 세부 궁금증 1. 나무에다가 스팀을 사용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더 발생되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곰팡이와 해충을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건 100도 이상의 물기가
매우 작은 입자로 빠르게 타격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습기가 회수되는 고온 스팀입니다. 또한 곰팡이를 사멸시키겠다고 강력하고 뜨거운 바람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수분이 급격하게 날아가 가구 들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팀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우선 가구 손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서 대표님이 가구 제작사 국가기능 자격사가 있기 때문에 목공으로 단연간 필드에서 뛰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습기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스팀 작업을 하면서 빠르게 습기를 제거해야 되는 과제 조건이 있어서 방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작업 시간 동안 우리는 전문가용 대형 제습제를 가동하여 실내 습기를 극단적으로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든 작업 중에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빠르게 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1차로 고온 스팀으로 개체수 곰팡이 사멸 후, 2차로 전문가용 대형 제습기로 습기를 빠르게 회수하고, 3차로 고온 건조 작업을 들어가면 앞서 제기한 이슈들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극단적인 물리적 방제와 환경 변화를 통해 전방위적인 집 내부에 남아있는 유충 및 아래 직간접적인 영향이 일어나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발현되더라도 장애가 발생된 채로 성충이 될 수도 있고 우아하지 못하고 죽는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작업간에 주방 하부장에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물리적인 긁어냄이나 그런 거 없이 스팀을 분사하여 순식간에 말끔한 표면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고, 표면 그대로 데미지 없이 곰팡이만 사라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스팀을 쏘는 경우가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냥 스팀만 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위에 나열한 조건들을 더하면 스팀 방제로 인한 곰팡이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방역 세부 궁금증 2. 왜 훈증 방법은 사용하지 않나요? 왜 잔류분부를 선택하나요? 사실 훈증 방법을 쓰는 것은 사용자의 결단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지만, 저희 캡틴 방충 방역은 화학적 방제는 국소적인 방법과 개체군이 있는 쪽에 사용하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쪽은 화학적 방제를 최대한 기피하고 있고, 만약 써야 한다면 개체수만 박멸하고 빠르게 생분해되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살충을 하는 훈증 방법을 쓰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물리적 방제를 최대한 이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나노 입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면서 잔류되는 작은 입자들이 쉽게 인체로 들어와서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해로움도 주는 것을 보았기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방제 방법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집안에서 혼자 쉽게 훈증 방식을 택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입자 크기가 넓은 잔류분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나오더라도 안에 죽게 하거나 개체수를 최대한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 세부 궁금증 3. 미세 방충망은 혹파리 방제에 도움이 되나요? 방충망의 기본 단어의 정의는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당연히 미세 방충망으로서 망을 갈면 다른 더 미세한 해충들에 대한 방어는 높아지게 됩니다. 초파리부터 혹파리, 천적인 먹전벌, 대단지에서 파생된 혹파리들이 저충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캡틴 방충 방역이 미세 방충망 기술을 확보하게 된 계기도 결국 외부를 막지 못하면 내부도 막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혹파리는 내부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나 모든 혹파리든 생물은 원래 야외에서 살던 곤충입니다. 저희가 가끔 작업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햇빛을 맞으러 아래에 내려가서 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층부에서는 혹파리가 보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1층, 2층, 3층 저층부는 최대한 미세 방충망을 지향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끔 혹파리 방역하다가 천적으로 보이는 먹전벌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집안에 뒤섞이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따져서 미세 방충망을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으며, 저희 캡틴 방충 방역의 이념은 혹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의 유입에서 근본적인 차단까지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셀프 방역으로는 사실 전방위적인 이 나무 파티클 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혹파리를 개인이 상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대한 곰팡이가 살지 못하는 조건, 습도 60% 이하 조건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최고의 셀프 방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에어로졸 살충제 구매 후 최대한 파티클 보드 후면에 분사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50마리 이상 또는 유충이 발생되게 된다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방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캡틴 방충 방역은 소중한 우리 집에 화학 방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물리적 방제로 벌레를 줄여나가자 라는 슬로건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디든지 해충이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콘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